어둑한 새벽 서울의 한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서 한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78년 인생, 맨손으로 재벌 그룹을 일군 한도준 회장. 그의 주름진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날의 그와 한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누군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들어온 건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 요양보호사 정세은이었다. 그녀가 따뜻한 차를 건네자 회장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약을 먹을 시간이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이 평범해 보이는 아침 풍경이 곧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한 노인의 마지막 선택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탐욕과 배신, 그리고 진실을 모두 드러내게 될 줄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대기업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숨죽이며 한도준 회장의 입을 주시했다. 최근 건강 악화 소문으로 주가가 요동치던 차였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예상과 달리 그의 눈빛은 형형했고 발걸음도 당당했다. 마이크 앞에 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며 운을 뗐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내 요양보호사 정세은 씨와 결혼하겠다. 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어진 폭발적인 반응.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나이 차이가 36년인데 진실한 사랑인지,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정세은 씨는 지난 2년간 자신을 정성으로 돌봐준 고마운 사람이며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유산 문제는 법에 따를 것이라고. 한편 그 시각 회장의 자택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장남 한재성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미쳤다고, 아버지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고함을 질렀다. 차녀 한지우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꼬드긴 게 분명하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전처인 윤 여사는 침묵을 지키다가 한마디 던졌다. 너희 아버지답다고. 끝까지 제멋대로라고. 그 목소리엔 30년 세월의 원망이 담겨 있었다. 정세은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회장이 자신과의 결혼을 발표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됐다.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들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약속대로 하셨네요, 회장님.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결혼 발표 다음 날부터 언론은 정세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가 10년 전 대학병원에서 파면당한 간호사였다는 것. 의료사고 은폐 혐의였다. 한재성은 이 정보를 손에 넣자마자 행동에 나섰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수집했다. 돈을 써가며 과장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환자 가족을 돈으로 매수해 인터뷰까지 주선했다. 방송에 나온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세은이 실수를 감추려 했다고, 자신의 가족이 그 때문에 죽었다고. 사실 그 환자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고 정세은은 단지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지만 진실은 묻혔다. 한지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급 살롱과 사교 모임을 돌며 정세은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돈 때문에 회장에게 접근한 것이 분명하다고, 병원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정세은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적이 되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욕을 퍼부었다. 언론은 그녀를 꽃뱀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그런 와중에도 한도준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정세은을 옹호했다. 기자회견을 열어 말했다.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지금의 그녀를 사랑한다고. 자신이 직접 조사한 결과 의료사고 은폐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세은은 회장의 집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자신은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약속했잖소,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당신이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나는 안다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10년 전 그 병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정세은이 누명을 쓰고 쫓겨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도준 회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 재벌가의 아침 식사 시간. 평소라면 격식을 차린 조용한 시간이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한재성이 신문을 탁자에 내던졌다. 일면에는 한도준 회장과 정세은의 데이트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제 체면도 없으신가 봐요. 재성이 이를 갈며 말했다. 저런 여자와 팔짱 끼고 다니시다니. 우리 그룹 이미지는 생각 안 하시나요? 한지훈이 비웃듯 거들었다. 오빠는 이제야 아시나 봐요. 아버지한테 우리가 뭐예요? 그냥 회사 굴리는 도구죠. 사랑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두 남매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재성은 회장직 승계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우는 자신이 더 유능하다고 믿었다. 평소엔 숨기던 경쟁심이 아버지의 재혼 소동으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재성이 계획을 꺼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최근 건망증이 심해졌고 가끔 엉뚱한 결정을 한다고. 의사를 매수해서 진단서를 받고 법적 후견인이 되자고.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오빠가 모든 걸 차지하겠다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차라리 그 여자와 손잡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너희들 정말 가족 맞니? 막내 한서진이었다. 25세 그는 가족 사업에 관심이 없었다. 예술가가 되겠다며 가족과 거리를 뒀던 그였다. 재성이 동생을 노려봤다. 너는 가만히 있어. 매달 용돈이나 받았으면서 뭘 안다고.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요, 나는 용돈이나 받아 쓰는 놈이죠. 그래도 형 누나처럼 아버지 등에 칼 꽂을 생각은 없어요. 윤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만해라. 너희가 이러는 걸 세상이 알면 그 여자만 좋아한다. 일단은 한마음으로 대응해야지. 각자 욕심 채우는 건 그 다음이다. 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 한재성은 비밀리에 이 사진을 포섭하기 시작했고 한지우는 어머니 편에서 여론전을 준비했다. 그리고 정세은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했다는 듯이. 이사회가 열린 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다. 한도준 회장이 자리에 앉자 이사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한재성이 준비한 시나리오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회의 중 회장이 같은 안건을 2번 물었다. 방금 논의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다. 재성이 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아버님, 좀 전에 이미 결정하신 사안입니다. 요즘 자주 이러시는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회장이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흐릿했다. 그래, 그랬군. 나이가 드니 깜빡깜빡한다. 그가 쓸쓸히 웃었다. 며칠 후 언론의 특종이 터졌다. 한도준 회장 치매 초기 증상 보여. 재벌 총수 건강 이상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었다. 한지훈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유명 신경과 의사들을 동원해 언론 인터뷰를 주선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고령의 스트레스가 겹치면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성과 지우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후견인 지정에 동의해달라고. 회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회장은 서류를 찬찬히 읽었다. 그리고 물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나? 재성이 조심스레 대답했다. 검사를 받아보셔야죠. 저희는 아버지가 걱정돼서. 정세은이 차를 들고 들어왔다.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녀가 평소처럼 말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들었다. 지훈이 비아냥거렸다. 그 약이 진짜 비타민이기나 한가요? 혹시 아버지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건 아니고. 정세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이 딸을 꾸짖었다. 지훈아, 도가 지나치다. 그날 밤 회장은 정세은과 단둘이 있었다. 잘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회장이 말했다. 정세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회장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다. 내 자식들이 어떤 인간인지 세상에 보여줘야지. 그리고 당신과의 약속도 지켜야 하고. 그가 정세은의 손을 꼭 잡았다. 깊은 밤 정세은은 낡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어요. 회장님도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철을 꺼냈다. 10년 전 병원 기록들이었다. 그 중에는 한도준 회장의 이름이 적힌 진료 기록도 있었다. 당시 회장은 다른 이름으로 입원해 있었다. 회상 속으로 빠져든다. 10년 전 그 밤 중환자실에서 울고 있던 한 소녀. 아빠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아이. 정세은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규정을 어기고 실험적인 치료를 시도했다. 하지만 다른 의사가 그것을 문제 삼았다. 정세은은 의료사고 은폐 혐의를 뒤집어쓰고 파면됐다. 그때 그녀를 도운 사람이 바로 한도준 회장이었다. 비밀리에 입원해 있던 그는 모든 것을 목격했다. 현재로 돌아온다. 회장의 서재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다. 그때 그 아이가 잘 있나요? 정세은이 물었다. 회장이 쓸쓸히 웃었다. 너무 잘 있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다. 정세은이 살리려 했던 그 환자가 바로 한재성이었다. 당시 사고를 당해 중태였던 그는 정세은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지금은 은인을 모함하고 있었다.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 애가 태어날 때부터 키웠는데 친자식이 아니란 걸 알았을 때도 내 아들로 키웠소.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니. 정세은 씨, 내가 왜 이런 연극을 하는지 알겠소. 정세은이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위험해요. 진짜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소.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요. 그녀가 한 가지 더 물었다. 그럼 지윤 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 회장이 끄덕였다. 그것도 다 계획의 일부요.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시험하는 거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복수와 시험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이 얽힌 이 위험한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윤 여사의 대저택에 급히 소집된 가족들. 한지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한도준 회장과 한지윤, 친자 확률 0%. 거짓말이야. 지윤이 서류를 찢으며 소리쳤다. 아버지가 조작한 거야. 나를 시험하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7년 동안 믿어온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한재성도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 누구? 대체 누구란 말이야? 그가 어머니를 돌아봤다. 윤 여사는 담담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침묵을 깨고 윤 여사가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구나. 그래, 지윤이는 내 아버지 자식이 아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때 한도준이 회사 일로 바빴고 나는 외로웠다. 그 사람은 다정했고 나를 이해해줬다. 윤 여사의 고백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는 유부남이었고 나도 죄책감의 관계를 끝냈다. 그리고 지윤이를 낳았다. 지윤이 비틀거렸다. 그럼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절규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재성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지윤이를 편애했군요. 죄책감 때문에. 그는 동생을 바라봤다. 넌 처음부터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 순간 지윤이 오빠에게 달려들었다. 뭐라고? 내가 뭔데?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윤 여사가 소리쳤다. 그만. 너희가 이러는 걸 내 아버지가 원했을 거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한도준 회장이 들어섰다. 정세은이 그를 부축하고 있었다. 회장은 난장판이 된 거실을 둘러봤다. 이제 다들 진실을 알았군. 그가 쓸쓸히 말했다.
지훈이 아버지에게 달려들며 울부짖었다. 왜요? 왜 이제야? 저를 미워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복수하시는 거예요? 회장이 딸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다, 지훈아. 난 널 내 딸로 키웠고 한 번도 차별한 적 없다. 하지만 내가 누구 편에 설지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정세은이 조용히 말했다. 검사 결과를 유출한 건 저예요. 회장님 지시가 아니라 제 독단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미안하지만 이 집안의 진실을 드러낼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한도준 회장의 비밀 별장. 정세은과 단둘이 앉아있는 그의 표정은 누구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날카롭고 명료한 마치 30년 젊어진 듯한 눈빛.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요. 회장이 말했다. 정세은 씨, 그동안 수고가 많았소. 내 연기에 잘 맞춰줘서 고맙소. 정세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모든 재산을 기부하실 건가요?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게 진짜 시험이지. 돈이 사라졌을 때 누가 남을지. 회장은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지난 2년간의 기록이었다. 자녀들의 비리, 횡령, 배임.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재성이는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지훈이는 내부 정보를 팔았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재성과 지훈이 비밀리에 아버지 제거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 교통사고로 위장할 계획까지 구체적이었다. 정세은이 놀라 물었다. 그런데도 용서하실 건가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하되 상속은 없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야지. 돈과 권력 없이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볼 수 있을지. 그때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막내 서진이었다. 아버지, 저예요. 다 들었어요. 형과 누나가 계획한 것도 아버지가 연기하신 것도. 놀랍게도 서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 아버지 편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술가가 되겠다고 집을 나온 것도 사실 이 집안의 추악함을 견딜 수 없어서였어요.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넌 돈을 탐하지 않는 유일한 자식이었지. 서진이 대답했다. 전 아버지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가난해져도 상관없어요. 정세은이 회장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로 발표하실 건가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가족법정에서 모든 것을 끝낼 거요. 그리고 당신과의 약속도 지킬 거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는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재산 상속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내일이면 한 재벌가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충격파는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 것이다. 가족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도준 회장이 입장하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한재성과 한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정세은은 회장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판사가 개정을 알렸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재산의 향방을 발표하겠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먼저 한 가지 밝힐 것이 있습니다.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자녀들을 시험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재성과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자녀들의 비리와 폐륜적 음모가 낱낱이 드러났다. 재판정은 충격에 빠졌다. 재성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장은 담담히 말을 이었다. 정세은 씨는 내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그룹의 새로운 이사장이 될 것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하지만 곧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단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정세은 씨가 이사장으로서 운영을 맡을 것입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지훈이 울부짖었다. 그럼 저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한 푼도 없이 쫓겨나란 말입니까? 회장이 차분히 대답했다. 아니다. 너희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재단에서 일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월급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그때 정세은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는 이사장직을 거절합니다. 대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녀는 서진을 가리켰다. 막내 한서진 씨가 재단을 맡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돈에 물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계속 회장님을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회장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정세은 씨.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지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10년 전 제가 구한 환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주신 편지예요. 언젠가 은인을 만나면 전해달라고 하셨죠. 그분이 바로 회장님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 간호사님께 언젠가 은혜를 갚아주세요. 그 환자가 바로 한재성이었고 그 어머니는 회장의 첫 부인이었다. 재성이 충격으로 주저앉았다. 그럼 정세은 씨가 날 살린. 정세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모함했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회장이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이것이 내 결정이다. 받아들이든 말든 너희들의 선택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상속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법정을 나서는 회장과 정세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들 뒤로는 무너진 재벌가의 자네와 이제야 진실을 마주한 자녀들이 남겨졌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정세은의 과거, 그녀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 그리고 한도준 회장을 노리는 제3의 세력.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사랑과 용서로 맺어진 이들의 결합이 다가올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돈과 권력 앞에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걸까요? 한도준 회장은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세은은 욕심 없는 사랑으로 한 노인의 마지막을 지켰고요. 때로는 이름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보여주었습니다. 황혼의 상속자들. 그들이 물려받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다는 오래되고도 새로운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